이번 시간에는요, 테라폼을 설치해서 테라폼 기반에서 AWS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GitHub 레파지토리에서 AWS 프로파일을 등록해주는 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단계로 테라폼 환경 설정을 위해서 윈도우즈에다가 테라폼을 설치해 줄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테라폼 명령들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자, 테라폼 사이트에 여러분 접속해 주시고요. 자, 저는 지금 윈도우즈 기반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테라폼은 여러분이 맥OS 환경이 됐든 윈도우즈 기반이 됐든 여러분이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테라폼 버튼을 클릭해서 저는 맥OS가 아니라 윈도우즈 버전을 다운로드 하는데, 여기에 386 버전이 있고요. AMD 64 버전이 있습니다. 저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AMD 64 버전 다운로드 완료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폴더를 열었더니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테라폼 1.9.5 윈도우즈 버전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죠. 자, 요거 압축되어 있으니까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저는 단디집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요 폴더에다가 압축을 풀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압축이 쭉 풀렸습니다. 자, 닫기 하고요. 압축 풀려 있는 디렉토리를 들어가서 자, 확인했더니 이렇게 테라폼이라는 바이너리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이 바이너리 파일을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관리하거나 테라폼에서 관리할 소스 코드가 있는 곳에다 넣어두시면 돼요. 사실은 뭐 어느 위치에다 넣어두시면 상관없는데 저는 C 드라이브에 소스 코드만 따로 모아놓는 폴더들을 좀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새 폴더를 넣고 테라폼이라고 하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 테라폼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방금 전에 압축을 풀어서 만들어졌던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해 놓도록 할게요. 테라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소스 코드는 여기 안에서 코드들을 좀 관리해 보도록 할게요. 뭐 요 디렉토리 위치는 여러분이 원하는데 어떤 곳에 넣든 상관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C 드라이브 최상위 디렉토리 아래 테라폼 안에 있는 요 디렉토리를 윈도우즈 환경 변수 패스에다가 등록해 놔야지 테라폼 명령어를 지금 설치한 테라폼 명령어를 윈도우즈 환경의 어느 디렉토리에서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자, 그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테라폼을 PC 버전을 가져다가 저장을 했고요. 이제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에 테라폼 폴더를 등록을 해줄 텐데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시스템 환경 변수까지만 입력을 하고 자, 넣어주면요. 환경 변수 편집창 제어판 안에 있는 이 편집창이랑 연결되죠.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스템 속성 다이알로그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 시스템 속성 다이알로그 창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환경 변수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 환경 변수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환경 변수 창이 하나가 뜨게 돼요. 이 중에 패스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인 변수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요 시스템 변수에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시스템 변수에 이 패스를 선택하고요. 편집 버튼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유저마다 별도로 등록하는 환경 변수 정할 수도 있고 시스템 환경 변수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시스템 변수로 패스를 선택했고요. 이게 지금 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화면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새롭게 저는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찾아보기라고 하는 걸 눌러서 여기다 실제 앞에서 만들었던 내 PC의 C 드라이브에 있는 테라폼이라는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C 드라이브 루트 밑에 테라폼이라고 들어가 있죠. 요게 바로 이 공간이 환경 변수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등록됐고 패스라는 환경 변수에 등록됐으면 어디서든 윈도우즈 시스템의 디렉토리 어디서든 요 패스에 등록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확인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확인, 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CMD 창을 하나 열어서 자, 테라폼이라는 명령들이 잘 실행되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냥 현재 유저스 안에 뭐 LG 이런 폴더 안에 들어가 있죠. 저는 테라폼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면 테라폼의 명령어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저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어느 위치에든지 CD하고 C 드라이브 최상위 디렉토리를 가서 테라폼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눌렀을 때 테라폼을 쓸 수 있고 어느 디렉토리에서든지 테라폼을 쓸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 테라폼 설치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컬에서 사용할 깃을 설치해 줘야 되겠죠. 저는 윈도우즈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결된 깃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방법, 맥OS에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윈도우즈에 설치하는 방법, 소스 코드 설치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윈도우즈에서 설치를 해줄 거고요. 여러분 맥OS 사용자분들은 맥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냥 git 대시 버전이라고 확인하셔서 업데이트하거나 현재 설치된 버전 쓰시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는요, 여기 윈도우즈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자, 윈도우즈 버전에서 자, 32비트 git 윈도우 셋업이 있고요. 64비트 git이 있습니다. 저는 64비트로 스탠드 얼론 인스톨 해서 요거 가지고 저 인스톨 버전을 받아다가 사용할 겁니다. 자, 이거 다운로드 진행되고 있죠. 저 클릭했거든요. 64비트 Git for Windows 셋업을 클릭했더니 다운로드 진행 중이에요. 진행이 완료되고 나면은 폴더 열어서 자, Git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퍼블릭 라이센스 정보부터 확인됩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Git이라는 폴더 안에 설치된다고 하네요. 넥스트. 그리고 또 넥스트 누르셔서요. 깃이 쭉 설치되도록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Let's get decide 나오네요. 한 번 더 넥스트, 넥스트 오픈 SSH 번들을 사용하겠다, 라이브러리 쓰겠다 나오죠. 계속 열심히 넥스트 버튼 잘 누르셔서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톨까지 해서 깃이 설치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만들었던 깃허브를 윈도우즈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깃이라는 명령을 쓸 수도 있고 GUI 깃을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 깃과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깃배시라고 하는 쉘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깃배시를 쓰게 되면은 맥OS 사용자나 윈도우즈 사용자가 다 배시쉘을 쓸 수 있으니까 좀 더 저랑 같이 동일한 환경에서 실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깃배시를 이용해서 커맨드 라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테라폼 코드는 VS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명령어는 깃배시 쉘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설치가 쭉 진행되고 있죠. 설치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깃 설치되는 것까지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노트에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면요. 깃 설치까지 들어갔고 깃배시 이렇게 커맨드 라인 cmd 실행한 다음에 깃이라는 명령 이용해서 깃을 잘 쓸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설치가 다 끝났으니까 릴리즈 노트는 따로 볼 필요 없고요. 런치 깃배시도 실행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피니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cmd 실행해서 cmd 창에 뜨게 되면은 여기서 git이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해서 엔터 눌렀을 때 이렇게 git 명령어 사용 방법이 나오면 뭐다? git까지 다 설치가 됐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5번째 단계까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6번째 단계 커맨드 라인 CLI에서 AWS CLI를 설치해 줄 텐데 AWS CLI는요. 여기 링크를 또 클릭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클릭하게 되면 AWS CLI를 윈도우즈 버전에서 또는 리눅스 맥OS 버전에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버전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에 CLI를 지원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동일하게 다운로드 창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윈도우즈용 CLI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Welcome to AWS Command Line Interface V2 셋업 유저도 나오죠. Next 눌러주고 Accept해서 라이센스 등록하고 Next 인스톨 해주게 되면은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쭉 인스톨이 돼요. 이때 디바이스 허용하시겠습니까? 메시지 나오면 예 버튼 누르셔서 네, 설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되고 설치가 다 됐어요. 그러면은 프롬프트가 뜹니다. 자,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쉬운 셋업 위저드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설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 진행 다 끝나고 나면 뭐 하면 됩니까? 두 번째, cmd 창에서 AWS 버전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cmd 창 띄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니시 화면이 나옵니다. 피니시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다시 cmd 하나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AWS 대시 버전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AWS라는 CLI 커맨드야 지금 현재 1.27.51 버전을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나옵니다. 그럼 윈도우즈 환경에서 AWS CLI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서서 IAM 환경에서 AWS CLI를 쓸 수 있도록 액세스 키 만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유저의 탑의 02 유저 저의 경우는 보안 자격증명에서 액세스 키를 생성했었죠. 요런 액세스 키. 그리고 시크릿 키도 있었었고요.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던 거 이거를 등록을 하나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거 등록하기 위해서 리전 정보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EC2에 하나 접속을 해서 리전 어디를 쓸 거냐면 서울 리전. 그러니까 서울 리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AWS 계정 인증 정보를 지금부터 등록할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AWS IAM 프로파일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명령을 좀 전에 AWS 버전 확인했던 이 창에서요. AWS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AWS configure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액세스 키를 물어봐요. 이거 앞서서 우리가 보안 자격증명에서 만들어놨던 액세스 키, 그 다음 비밀키, 그 다음에 리전 정보까지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자, 여기서 액세스 키를 입력해 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시크릿 키도 있었습니다. 여기 시크릿 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리전을 집어넣어 주는데 리전 정보는 여기 EC2로 들어갔을 때 서울 리전부터 리전이 있죠. 여러분 저는 서울 리전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리전 정보를 요만큼 AP Northeast 2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디폴트 아웃 포맷은요. 제이슨 포맷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까지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AWS 컨피규어 정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컨피규어 정보까지 다 넣었으면 컨피규어 등록을 잘 했는지 여러분 확인이 또 필요하겠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덴티티 정보를 여러분 가져오면 돼요. AWS 스트링에서 여러분 등록한 유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보를 확인할 거야. get 콜러 아이덴티티까지 입력하고 엔터 눌러줬을 때 이때 여러분의 ARN 정보들이 확인이 되면 인증에 성공했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AWS CLI 명령까지 쓸 수 있도록 인증 허용해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단계로 봐야 될 게 바로 자, GitHub 레파지토리에서 AWS 프로파일을 쓸 수 있도록 등록해주는 일을 해줍니다. 자, GitHub 레파지토리에 우선은 레파지토리의 세팅에서 시크릿 베리어블에다가 네임에다가는 변수, 시크릿에다가는 실제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액세스 키, 시크릿 키, 그리고 GitHub의 토큰 정보까지 저장을 해둘 거예요. 그래서 GitHub 액션이 이 정보를 가지고 AWS ECR에도 컨테이너를 저장할 수 있고 deploy.yaml에 GitHub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요거 등록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웹브라우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GitOps 팩클리닉이라고 하는 레파지토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세팅스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왼쪽 메뉴 쭉 나오면 앞서서 우리 액션스는 사용해 봤었죠. 시큐리티 아래에 Secret and Variables를 클릭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 액션스가 사용할 정보이기 때문에 액션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메뉴가 나오죠. 아래로 쭉 내리면 여기 레파지토리 시크릿에 텀 비어 있는데 이곳에 New 레파지토리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임과 시크릿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요 네임이 베리어블 이름, 그러니까 시크릿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 3가지 집어넣어 줄 거예요. 어떻게 넣어 줄 거냐면 자, 베리어블 네임으로는요. AWS 액세스 키 아이디라는 걸 집어넣어 줄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디플로이 할 때 아르고에서 사용할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크릿 값은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던 시크릿 값 있었죠. AWS 시크릿 값. 그 값을 자, 여기다 넣어 주고요. add 시크릿 하게 되면 AWS 액세스 키 하나가 변수로 등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됐죠. 자, 또 new repository secret 해주고요. 그럼 또 변수명 나오죠. 이번에는 바로 시크릿 키를 넣어줄 거거든요. 자, 그 시크릿 키는 이렇게 AWS Secret Access Key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는 환경 변수 이름 넣어주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앞서 만들어왔던 AWS 시크릿 키 있죠. 자, 깃에서 등록했던 거, 이 시크릿 키를 그대로 add 시크릿으로 집어넣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2개가 등록됐죠? 마지막 하나 더 넣어줄 겁니다. 자, 하나 더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PAT라고 넣어놨는데 바로 깃에서 사용했던 토큰 정보 있었습니다. 그 토큰 정보들 여기다가 PA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토큰 우리 만들어 놨을 때 GHP로 시작하는 클래시 토큰 있었었죠. 그 클래시 토큰을 add secret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변수가 등록됐고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액세스 키, 시크릿 키, 그 다음에 깃의 토큰 정보는 인터넷상의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사용할 텐데 여러분도 안전하게 잘 관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CI/CD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미리 환경 구성을 해놓는 작업이에요. 단계가 좀 많았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여러분이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단계 작업 진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